네, 안녕하십니까. 엔캠 주주 여러분,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엔캠 우리가 한번 다뤄볼 건데, 장전 대응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고, 엔캠 일단 어떤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나요? 수렴과 조정을 거쳐가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추세가 점점 수렴을 해가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텐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2.3%로 종가를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6% 가까이 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어디서 지금 딱 맞고 내려왔냐면은 21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은 게 확인이 좀 되실 겁니다. 21선이랑 11선이 겹쳐 있는 구간이고 갭으로 떨어지면서 깼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매물대 그리고 이평선의 저항을 맞고 꼬리를 달고 내려온 엔캠인데, 엔캠이 이런 구간이 지금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낙폭 흐름이 나왔다가 엔캠 같은 경우에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었고, 점점 낙폭이 감소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낙폭이 세게 나오다가 좀 천천히 이제 진정이 되는, 이렇게 어떻게 발산을 미친 듯이 하던 주식이 점점 이렇게 수렴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발산을 할 수 있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준 구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다져놓고, 바닥을 다져놓고 다시 한번 60% 가까이 미친 상승이 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21선 맞아서 이제 21선도 못 올라타는구나, 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엔캠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의 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엔캠을 어디까지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엔캠 지금 보시면 브레이크를 한 3번 정도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음봉이 많이 떠 있다라고 해서 사실 하락한 건 아니거든요. 보합에서 끝난 캔들이기도 하고, 이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한 거죠. 사실상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데, 일단 유의미한 반등 흐름이 한번 나와줬다라는 말씀이고, 어디서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요 61선 구간에서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 자체가 마케팅을 굉장히 이제 세력 입장에서는 잘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IRA 관련 수혜주라는 어필도 계속한 거는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세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에서 올라갈 때 에코프로머티는 여기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RA 관련 수혜주여서 엔캠이 올라갔다라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한 건 누구예요? 바로 세력이다라는 얘기고, 이 제2의 에코프로라는 이런 어떤 마케팅도 계속적으로 지금 엔캠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세력이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IRA 관련 수혜주에서 오른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여기서 좀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상 이 IRA 관련 수혜주들은 어떤 게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었죠? AMPC 조항이 이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인데, 이게 중국산 광물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라는 거고,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이제 바이든 씨죠. 근데 이제 바이든 씨가 만약에 트럼프한테 밀리게 되면, 이게 언제 있나요, 여러분? 결과가 11월에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씨한테 밀리게 되면은 엔캠 비롯해서 다른 IRA 관련 수혜주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 다른 IRA 관련 수혜주들은 내려가는 구간이었다라는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캠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엔캠이 북미에서 1위를 할 것이고 어떤 무슨 캐파가 증설해서 몇십만 톤을 생산하고 뭐 요런 어떤 당찬 포부는 이 IRA가 됐을 때예요, 어쨌든. 근데 IRA가 지금 안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 깽판 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엔캠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얘긴데, 왜 곤란하냐면은 엔캠이 돈을 빌려왔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엔캠이 곤란했다라기보다는 엔캠에게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짜고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IRA 관련 수혜주다라는 마케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번으로는 제2의 에코프로라는 마케팅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렇게 에코프로의 사례와 같이 비교를 좀 해봐드리는데, 오늘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에코프로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쌍봉이죠. 누가 봐도 쌍봉으로 끝났습니다, 이거. 그렇죠? 61선 터치하고 반등 나오면서 21선 맞고 떨어지는 전형적인 쌍봉 패턴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어요. 이 다음번 이 봉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봉우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거래량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쌍봉에서 이런 패턴이 뜬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면서 에코프로 끝났다, 이때 당시에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낙폭을 진정시켜주는 아랫꼬리 음봉이 발생한 이후로 하나하나씩 보시면 조금씩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딱 정확하게 21선에서 맞고 떨어지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수렴을 거쳐서 이런 낙폭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정되면서 이렇게 올라타고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스리슬쩍 21선을 또 터치해요. 보시면.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점점 또 수렴을 거치고 있죠.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 올린 다음에 수렴하면서 변동폭이 작아진다 라는 얘기고, 반복적으로 21선을 몇 번 정도 터치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터치했어요. 지금까지. 그 이후로도 지금 보시면은 스리슬쩍 다시 한번 네 번, 다섯 번 점점 가까워지죠. 스리슬쩍 올라탔습니다. 그러면서 양봉이 하나 빵 16%짜리 양봉이 나오고, 다시 한번 전고 매물 소화를 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수렴을 거쳐서 다시 한번 발산 구간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한번 테스트하는 이런 캔들이 떴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급격하게 무너뜨리죠. 찔러주고 급격하게 빼는 패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나가면서 이렇게 점점 21선을 타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게 에코프로였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멀리서 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때 당시만 해도 에코프로 끝났다 라는 어떤 여론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캔들 흐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갔죠. 어쨌든 간에 계속 올라갔다라는 말씀이고, 이 NKM이랑 똑같이 진행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무슨 내용의 이슈가 있었냐면은 MSCI 불발 이슈가 있었고, 딱 NKM이 지금 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21선 하회 해놓고 이렇게 지금 아직 61선을 터치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을 진정시켜주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MSCI 지금 불발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불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터치하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수렴을 거쳐서 스리슬쩍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구간에서 스리슬쩍 다시 한번 에코프로처럼 21선을 올라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으면서 또 한번 이런 구간을 테스트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전형적으로 뭐죠? 커브앤핸들 패턴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 에코프로는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쇼스퀴즈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프로그램 거래 현황이 지금 보이시죠? 여기 아래 보시다시피 거의 개입이 없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럼 산 것도 판 것도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물론 이제 많이 사고 많이 팔았겠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구간에 비해서 거의 개입이 없었다가 이런 구간에서부터 엄청나게 공매도 쳐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양봉은 잘 안 뜨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잘 없는데 매도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로 주가를 계속적으로 짓누르려고 하다가 이 구간에서 국민 주식이 등극되면서 계속 상승 흐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지금 큰일 나겠다. 왜냐면은 더 올라가서 막 갚게 되면은 이제 진짜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제 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구간에서 공매도 파산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왔었죠.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지금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쇼스퀴즈라는 게 발동되면서 오히려 더 엄청나게 사는 기폭제 역할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매도 세력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금액이 안 맞는데요. 이거는 많이 이렇게 이거 다 합쳐도 이것보다는 더 적을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터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아래 구간이랑 위에 구간은 당연히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대금 자체가 위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요. 그렇겠죠. 같은 주수를 빌려서 같은 주수를 상환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질 수밖에, 이게 순매수 금액이니까요. 순매수 수량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코프로는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면, 엔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좀 중요한 내용이냐면 7월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갚아야 될 물량이 5월, 6월, 7월에 걸쳐서도 계속적으로 있는 엔캠입니다. 자, 빌릴 때 당시 이때 당시 시가총액 한 1조 정도 할 때 당시에 이 대략적으로 3천억 가까운 물량을 좀 빌려왔는데, 이거를 5월, 6월, 7월에 걸쳐서도 계속 갚아야 되는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어떤 거로 설거지를 할 확률이 높다? MSCI에 편입되고 나서 이 패시브 자금을 통해서 설거지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들 아시다시피 MSCI에 편입되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죠. 요걸 토대로 설거지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MSCI가 불발 나면서 다시 한번 돌아나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걸 훼손을 했어요. 61선을 훼손하고 나서 121선에서 그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요 구간이 이제는 강력한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에코프로 제2의 에코프로라는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때려댐으로써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마치 61선 딱 닫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있었어. 어디로 올라타고 21선을 스리슬쩍 올라타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있었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끔 만들면서 61선에서 지지를 연출할 때도 더 적은 돈을 쓸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전고점 매물 테스트하고 날아갈 때도 이런 구간에서 물량이 출회되는 게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에코프로 계속적으로 떠들어대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엔캠은 조금 더 일찍 고점을 찍는 이런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지만 엔캠은 좀 더 일찍 찍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어떤 패턴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전고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이 생길 때 21선을 처음에 타다가 5일선, 11선을 이제 본격적으로 탑니다. 처음에는 21선 타고, 그 다음에는 11선 타고, 그 다음에는 5일선 타고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고점에서 이틀 동안 30% 가까이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시가 이탈 패턴으로 음봉이 뜨자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크게 무너뜨리면서 단기간에 21선을 훼손해버리는, 이틀 만에 훼손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구간에서 쌍봉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가는 척 했으나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방식으로 이제는 지지를 받던 21선이 어떻게 됐어요? 저항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이런 구간에서는 좀 내려놓고,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 200만원 가자라고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이런 광기의 끝에서 우리가 오히려 매도를 해야겠다. 사람들이 에코프로만 욕하면 눈이 반쯤 풀리는 이런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앞전에도 찔러주고 빼는 패턴의 방식으로 엔캠은 항상 진행이 됐다 보니까 제가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찔러주고 빼는 패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대로 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역사적 신고가를 찔러주고 뺐던 패턴이 분명히 있었던 엔캠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1월 19일 대응방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죠. 대응방 잠깐만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이 상단에 1월 19일이 대응방이 좀 확인이 되실 텐데, 1시 19분에 제가 엔캠 고점 신호 발생했습니다라고 2분의 1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 분봉 흐름으로 놓고 보실 건데, 자, 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다시피 아래 1월 19일이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엔캠이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보면서 제가 이때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고 확인을 해보시면 1월 19일 13시 20분이라고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때 안내를 한번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마이너스 23% 가까운 폭락 흐름이 나오고,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은, 자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여기서 한번 매수해서 쭉 여기서 한번 매도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쭉 끌고 오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길게 먹은 구간 두 구간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랑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자 하단에 보시다시피 1월 26일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1월 26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 1월 26일 확인되시죠? 제가 이때 엔캠 동시효과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엔캠이 마이너스로 출발하면 우리가 한번 11만원에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여기 지금 그어놓은 선이 11만원이고 엔캠이 시작하자마자 10만 7천원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얘긴데, 그 이후로는 어디서 안내를 한번 드렸냐면 여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2월 5일 2월 5일 날 17만 7천원 구간에서 안내 드린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2월 5일로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2월 5일 확인이 되실 거고, 엔캠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날에 제가 오버행 매도로 인해서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구간이 17만 7천원, 여기 보시다시피 9시 15분에 제가 2월 5일 날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여기 2월 5일이죠. 그리고 9시 15분이 언제냐면은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확대를 좀 해놓고 보시면 이 캔들에서 제가 안내 드리고 나서 어디서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말씀인데, 5분봉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40분에 걸쳐서 체결이 다들 되셨을 거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엔캠 그 대응방을 통해서 타점 공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에 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전에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아직까지 입장이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게 스팸 처리가 돼서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엔캠에다가 샵을 붙여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장전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거 장 시작하고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장 시작하고 나면 여기 보시다시피 채팅도 다 막아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이기 때문에 장중에 입장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장 전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렇게 매수 타점 제가 공유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제가 영상을 항상 새벽이나 아니면은 장 끝나고 나서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막 변동성이 막 심하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 매도라고 안내를 아무리 드린다라고 해도 이 영상이
개재되는 데는 어차피 1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변동성이 크게 나와서 이런 구간이 매수 타점, 이런 구간이 매도 타점을 안내드리려고 해도 20분짜리 영상을 찍다 보면 또 20분에 걸쳐서 편집하고 인코딩을 또 20분 동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1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장이라는 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예를 들면 신성델타테크. 자, 신성델타테크도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하락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면서 제가 여기서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2시인데 2시에 아무리 빨리 찍어서 영상을 올린다라고 해도 장이 마감되고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도할 수가 없겠죠. 이미 끝나가지고 내가 시간 내서 파는 거 아닌 이상 이렇게 매도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응방에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겠다는 거고요. 4674-9671번으로 NCAM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대응방에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NCAM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NCAM 매수 타점 잡을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NCAM 매수 타점 잡을 겁니다. 자, 분봉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앞전에도 이런 구간이 분명히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척 하면서 한번 터는 구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터는 구간에서 어디를 터치할 확률이 높다. 61선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아 올리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스리슬쩍 21선 다시 한번 회복해 주는 구간 제가 분명하게 영상에서 촬영해서 알려드릴 거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확 털어지는 느낌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안내를 좀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NCAM 같은 종목들은 쉽게 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NCAM 같은 종목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시장 주도주로 활동하면서 미친 상승 흐름이 있었던, 거래 대금을 미친 듯이 빨아갔던 종목들은 이렇게 언제라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NCAM이 이런 구간에서 수렴을 거쳐서 대략적으로 한 달 가까이는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스타트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오기 이전에 이런 구간에서 수렴을 거쳐서 다시 한번 61선이 딸려 올라오면서 21선도 이렇게 내려와 놓고, 이런 구간에서 스리슬쩍 올라타는 구간을 거쳐서 전고 매물 한번 소화하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돌아나가는 컵앤핸들 패턴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NCAM을 이런 최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곧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급하게 어제 매수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눌리는 지점을 보수적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이 에코프로가 이렇게 긴 상승 흐름을 이렇게 이어오는 동안에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먹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NCAM은 제가 이번에 그럴 수 있도록 쭉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처음 영상을 여기서부터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어쨌든지 간에 NCAM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전고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큰 상승 흐름을 다 먹는, 계좌의 수익률이 몇백 프로가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영상 꾸준하게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NCAM 주주 여러분들 지금 꽤나 많이 하락을 해서 심적으로 꽤 힘든 상태이실 것 같은데, NCAM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CAM 화이팅.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노릴 수 있는 NCAM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합심해서 다시 한번 이런 지지가 연출될 때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태워서 수익을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NCAM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CAM 화이팅. 자, NCAM 관련한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다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NCAM 말고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포트 하나 더 구성하셨으면 하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그 종목을 다뤄봐 드릴 건데, 이 종목이 XR 관련 종목입니다. 이 XR 관련 종목이 왜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필옵틱스라는 종목 알고 계시죠? 이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있을 때 이 삼성의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략적으로 10,000원에서부터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은 37,750원 구간까지 한 270% 가까이를 상승한 종목인데, 제가 가져온 이 XR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로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한 LG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데, XR 관련 테마가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만큼 다시 한번 이 테마가 돌아올 때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렇게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이 일단은 스몰캡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출발하기 전에는 2,0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금방 이렇게 대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필옵틱스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세력이 매집한 흔적은 있는데 한 번도 대시세가 난 적이 없는 종목이고, 우리가 이렇게 뜬 자리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1년선 부근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리스크는
수익은 짧게 자르면서 리턴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려보면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 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계열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의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